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들은 한마디는 제 삶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40년 전 대학병원에서 신뢰하던 의사에게서 들은 이 말은 제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진단명은 강형화 말기였고 이미 암세포가 퍼지기 시작했으며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까매졌습니다. 당시 저는 박도훈이라는 이름의 51세 옷가게 운영자였습니다. 자녀들은 한창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고 아내와 함께 소박한 은퇴 후의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문장으로 그 모든 미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두 아이, 제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짓던 아내, 그 평범하고 따뜻한 장면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웃음은 이젠 멀게 느껴지고 흐려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저는 박도훈, 올해 91살의 한의학 박사입니다. 매일 새벽 6시 서울 서초구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일주일에 2번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한 달에 2번은 지리산을 오릅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 그것도 이렇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사들에겐 기적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단 15분만 집중해서 보신다면 단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남은 생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관절염, 고혈압, 당뇨, 만성 피로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매일 약을 챙겨 먹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몇 년이 흐른 뒤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고 싶은 일은 더 줄고 통증은 더 심해지고 약은 늘어나고 결국 병에 묶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것이 과연 당신이 바라는 삶입니까? 제가 찾은 해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값비싼 약도 화려한 수술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식재료를 매일 아침 단 한 숟가락씩 섭취하는 것. 단지 그것만으로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을 더 살아낸 것입니다. 이제 단 3분만 더 집중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절망의 끝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지 저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의 정보를 당신이 아끼는 가족이나 친구와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5가지 식품의 비밀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40년 전 병원에서 받은 선고는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강형화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암세포도 전이된 상태입니다. 아마 앞으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는 마치 모든 세상의 소리를 잃은 것처럼 멍해졌고 시간도 멈춘 듯 했습니다. 제 삶은 그렇게 정지된 듯한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아직 뒷바라지해야 할 자식들이 있었고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계획해온 노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정원으로 나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까만 하늘엔 별이 가득했지만 그 아래서 저는 조용히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인가? 나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왔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친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주저앉아 절망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한의학을 연구해왔고 동양의학의 깊은 뿌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양 의학이 등을 돌린다면 저는 제가 믿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한의학 문헌들을 샅샅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동시에 현대 영양학 자료들도 분석하며 전통과 과학을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수십 권의 고서를 뒤지고 수백 가지의 식품을 분석하며 마침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식재료가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식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 5가지 식품을 정확히 한 숟가락씩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들의 표정은 경악에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종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을 선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물 같은 하루를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 몸 안에서 기적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암세포는 절반 이상 줄었고 이미 손 쓸 수 없다고 했던 전이 부위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제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1년 남았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저는 2번째 삶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시 살게 될 거라곤 믿지 않았던 시간들이 어느새 1년, 5년, 10년이 되었고 지금은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활력과 기운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모든 이야기가 단지 운이 좋았던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5가지 식품의 효과를 끊임없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비밀을 감추지 않고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건강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되찾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장수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다의 보물 미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역을 단지 생일날 끓여 먹는 미역국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미역의 진짜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오해일 뿐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직접 연구하고 체험한 결과 미역은 5가지 장수식품 중 가장 강력한 생명 에너지를 품고 있는 식품이었습니다. 혹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을 들어보셨습니까? 미역 속에는 이 놀라운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단순히 갑상선 건강을 돕는 것을 넘어 체내의 독소를 정화하고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저는 이 성분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했고 꾸준히 미역을 섭취한 사람들의 세포 연령이 실제보다 평균 5세에서 많게는 7세나 젊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 숟가락의 미역이 당신의 몸을 시간의 속박에서 풀어줄 수 있다면 그 가능성만으로도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오진명 어르신의 사례가 바로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오진명 할아버지는 올해로 88세가 되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는 78세였고 간 기능 저하로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고 그저 약물로 증상을 관리하는데 급급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아침 미역을 물에 불려 딱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몸이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걸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시던 분이셨지만 더는 선택지가 없다는 마음에 결국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정기검진 결과간 수치가 무려 30%나 떨어졌던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수치는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고 1년이 차에 되기도 전에 간 기능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50명 어르신은 매일 새벽 공원에서 태극권을 즐기시고 손자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 박사님, 그때 주신 미역 덕분에 지금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인생의 참맛을 알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역의 효능은 단지 전통에 머물지 않습니다. 수많은 임상 연구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그 가치를 입증받았으며 특히 미역 속 후코이단 성분이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다는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소중한 미역을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역은 끓이거나 조리할 경우 그 유효 성분이 쉽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생으로 갈아서 섭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한 순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마른 미역 한 줌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이물질을 제거하세요. 그 다음 깨끗한 물에 넣고 30분 이상 충분히 불립니다. 이때 미역은 자신의 원형을 되찾으며 안에 담긴 생명 에너지를 천천히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불린 미역을 믹서기에 넣고 곱게, 아주 곱게 갈아주세요. 그러면 진한 녹색의 생명 농축물이 완성됩니다. 이 미역즙을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세요. 단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끓인 미역국이나 볶음 미역처럼 열을 가하는 방식은 피해야 하며 반드시 생으로 갈아서 드셔야 효능이 최대치로 유지됩니다. 혹시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되시나요? 하지만 그 단순함 안에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와 생명의 기운이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수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는 보통 국물 요리에 고소한 맛을 더하거나 나물에 살짝 뿌리는 용도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저에게 들깨는 생명을 지켜준 고마운 동반자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식물성 오메가3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생선이나 견과류보다 흡수율이 높고 인체에 부드럽게 작용하는 고품질 성분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생존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주목한 것도 바로 이 들깨였습니다. 수년간의 실험과 분석 끝에 저는 들깨가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며 특히 뇌와 신경세포의 보호 및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실험을 진행했고 들깨를 매일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이 평균 30% 높게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도 25% 이상 낮아졌고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는 실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반영하는 수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한 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로 77세의 이춘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춘자 할머니는 20년 가까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고생해 오셨고 복용하시는 약만 무려 7가지에 달했습니다. 약 부작용으로 늘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외출조차 쉽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 뵈었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매일 아침 들깨 가루를 우유나 요구르트에 타서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천천히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조절해 가면 됩니다. 처음엔 역시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단순한 방법이 뭔가를 바꿔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할머니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번 검사 때마다 높게 나오던 혈압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이춘자 할머니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의사의 권유로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무려 7가지 중 5가지 약을 끊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지금 이춘자 할머니는 82세가 되셨지만 매주 수영장에서 운동을 즐기고 계시고 손녀와 함께 전국 여행을 다니며 활기찬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 박사님, 그 들깨 한 숟가락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꿨어요. 지금은 약 없이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쯤 되면 단순한 식품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실감 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들깨는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들깨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먼지와 불순물을 제거하세요. 그 다음 물기를 제거한 들깨를 그늘에서 바싹 말립니다. 완전히 건조된 들깨는 약한 불에 살짝 볶아주세요. 단 너무 오래 볶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열될 경우 귀중한 영양 성분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볶은 들깨가 고소한 향을 내기 시작하면 충분히 식혀서 믹서기나 분쇄기로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듭니다. 이 들깨 가루를 매일 아침 공복에 우유나 요거트에 타서 한 숟가락씩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산화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들깨는 산소와 닿는 순간부터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민감한 식품입니다. 따라서 가루를 만든 뒤에는 반드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일주일 분량씩만 소량씩 만들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역과 들깨 2가지 놀라운 장수 식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2가지만으로도 이미 몸의 변화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3번째 보물, 표고버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된장찌개나 볶음 요리에 자주 사용되지만 사실 그 안에 숨겨진 생명력은 단순한 식재료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본격적으로 생존을 위한 연구에 돌입했을 당시 전 세계의 장수 마을들을 조사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이들 지역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평생에 걸쳐 버섯, 특히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강력한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며 우리 몸이 스스로 병을 이겨내는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해줍니다. 제 연구실에서도 표고버섯 추출물을 섭취한 실험군의 NK세포, 즉 자연 살해세포의 활성도가 무려 40% 이상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핵심 면역군입니다. 즉, 표고버섯은 우리 몸속에서 보이지 않게 전투를 벌이는 면역의 군대를 강화하는 강력한 자연의 무기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홍지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수년 동안 폐렴으로 3차례나 입원하셨고 병원에서는 면역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감기 한 번만 걸려도 금세 폐렴으로 악화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할머니는 일상생활 자체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 홍지선 할머니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할머니 말린 표고버섯을 곱게 갈아서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씩 타서 드셔보세요. 효과는 천천히 오지만 반드시 몸이 달라질 겁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기대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마음으로 따라 보기로 하셨고 바로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3달 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독감에 걸려 고생했지만 홍 할머니는 콧물 하나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진행한 면역력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면역세포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머니는 73세가 되셨지만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손주들에게 직접 수영을 가르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 박사님, 표고버섯 가루 한 숟가락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바람도 세상도 삶도 당당히 마주하며 제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표고버섯은 어떻게 섭취해야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며 얻은 결론은 건조와 가루가 핵심입니다. 표고버섯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말린 상태에서 그 효능이 더욱 강하게 발현됩니다. 햇볕에 잘 말린 표고버섯을 준비해 잘게 부수고 믹서기로 곱게 갈아 가루 형태로 만드세요. 이 가루를 따뜻한 물 한 컵에 한 숟가락 넣고 공복에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맛이 거북하게 느껴지신다면 꿀 한 방울이나 생강즙을 넣으시면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몸을 데워주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장시간 끓이거나 센 불에서 조리하면 안 됩니다. 베타글루칸 성분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생에 가까운 상태로 섭취해야만 효능을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미역, 들깨, 표고버섯 이 세 가지 식품만으로도 분명히 몸이 달라졌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붙잡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이 5가지를 모두 매일 꾸준히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남은 2가지 제 인생을 지켜준 마지막 생명선 홍삼과 청국장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이 두 식품은 특히 한국인의 체질과 환경에 맞는 전통과 과학이 함께 입증한 장수의 핵심입니다. 먼저 홍삼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누구나 이름은 알고 있는 홍삼이지만 실제로 그 효능을 깊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분은 드뭅니다. 홍삼은 단순히 기력을 보강하는 보약이 아닙니다. 인체의 근본 회복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천연 면역 증강제입니다.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면역세포를 자극해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 역시 암 선고를 받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통증보다도 지독한 피로였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보내야 했고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워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한의학 문헌 속에서 홍삼에 대한 귀중한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실험과 분석을 진행했고 연구실에서 소규모 임상실험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놀라웠습니다. 홍삼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암 환자들의 피로도는 단 3개월 만에 평균 50% 이상 감소했고 면역세포의 활성도는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실험 결과를 넘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바꿔놓는 수치였습니다. 그때 제게 찾아온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72세의 윤미자 할머니.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인해 몸은 심하게 쇠약해졌고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고 계셨습니다. 손주들이 놀자고 매달려도 도저히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늘 미안해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매일 아침 홍삼 추출물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 몸이 반드시 반응할 겁니다. 할머니는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일어나는 것이 조금 수월해졌고 2달 후에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실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요리도 하시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그 홍삼이 제게 다시 삶을 살아낼 힘을 줬어요. 죽은 듯 누워있던 제가 다시 일어났어요. 이것은 단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의 시작이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홍삼은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순수한 홍삼 추출물인